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서 오디오 입문용 기종들을 여러 가지 모아서 이렇게 보여드린 영상이 있죠. 그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국민 오디오 브랜드 카바세에서 출시한 어비스라는 올인원 앰프입니다. 이 앰프를 카바스라는 브랜드를 국내 오디오 수입사 중에서 오디오 갤러리라는 수입사에서 수입을 합니다. 수입 오디오 제품들이 그 수입사만 거쳐서 나오게 되면 가격에 마법이 걸립니다. 굉장히 그 수입사에서 유통되는 오디오 제품들은 해외 가격에 비해서 할인이 굉장히 많이 되죠. 대표적인 예로 포칼 스피커가 그런 경우입니다. 돈을 주고 구매하는 제품을 소개하고 추천을 하는데 가격 이야기가 빠진다라는 게 오히려 더 어색한 것이 아닌가. 실구매 가격을 알아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그 제품의 가치를 판단을 하실 거 아닙니까? 가격 이야기도 안 하고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략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선인 것 같더라,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해드린 후에 가격 대비 이 제품의 가치가 어떻게 되고 만듦새가 어떻게 되고 기능이 어떻게 되고 음질의 수준은 그 가격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께서 더 이야기가 좋으시겠죠. 그렇다면은 가격이 비싸냐 싸냐의 기준은 무엇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가? 아무래도 수입 제품이기 때문에 해외 현지 가격,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죠. 일단 미국 가격은 1,800달러입니다. 1,800달러. 그리고 유럽 가격도 확인해 봐야겠죠. 유럽에서는 1,700유로입니다. 오늘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은 달러 가격으로는 232만 원. 원래가 돈 주고 사는 물건들이 다 미국이 더 쌉니다. 그래서 유로 환율로 했을 때는 한 10만 원 정도가 더 비싸져서 24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런 정도의 제품을 국내에서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출시를 한다. 그럼 공식 소비자 가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 27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는 게 적절하겠죠. 수입해서 판매하고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에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대리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100 중후반? 100 중반에서 중후반 사이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국내 소비자 가격이, 권장 소비자 가격이 27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대략적으로 실판매 가격은 약 한 40%가량 할인된 가격이다. 수입사에서도 할인을 하고 대리점에서도 할인을 한 가격 욕심을 그렇게 크게 부리지 않은, 그러니까 정말 할인이 많이 된 것은 인정할 만하다. 그래서 한 번쯤은 소개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늘 들고 나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바세라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냐. 무려 창립된 지가 73년이 된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오디오 왕국이라고 하는 영국에 가도 70년이 넘은 브랜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근데 프랑스를 대표하는 국민 오디오 브랜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카바세는 창립자가 원래 전자공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립자가 직접 설계를 다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기술력과 규모가 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디오 제작사가 규모가 작은 경우는요, 네모 그냥 반듯반듯한 스피커만 제작하는 회사, 아니면은 앰프를 제작을 하는데 아무런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아무런 무슨 네트워크 플레이 기술 이런 거를 안 갖추고 있는 단순 앰프만 만드는 제작사. 그런데 카바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디오 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술을 다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디지털 기술들, 그리고 네트워크 무선 재생 기술들, 그리고 심지어는 오토 세팅 기술, 예를 들어서 AI를 적용을 해가지고 오토 세팅을 하는 그런 기술까지도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카바세 창립자의 집안은 원래가 한 200년 전부터 한 300년 가까이 악기를 제작하던 집안이었습니다. 모든 집안의 어르신분들께서 다 악기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악기 제작의 조예가 깊은, 그러니까 프랑스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악기 제조사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연주도 하고요. 가업을 이어서 악기 제조를 계속 하기보다는 좀 더 최첨단의 기술을 익혀서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첨단 오디오 기기를 제작을 시작한 것이죠. 놀라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카바세가 제일 유명한 것은 동축 드라이버 유닛입니다. 동축 스피커, 동축 유닛을 이용한 스피커. 그래서 더펄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동그란 이런 일체형 무선 스피커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 동축 스피커를 창립하자마자 만듭니다. 동축 드라이버 유닛을 전 세계에서 제작을 했던 몇 안 되는, 정말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몇 안 되는, 거의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력을 추구를 했던 제작사예요. 그리고 동축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고음부, 중음부, 저음부 이렇게 나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동축이라고 하면은 드라이버 유닛을 두 개를 탑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하나, 널찍하게 하나, 우프 유닛 하나, 이렇게 투웨이 방식으로 동축 유닛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는 전 세계 최초로 3웨이 동축 유닛을 제작을 했던 제작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최고 수준의 음향의 영역을 통틀어서 지금 다 제작을 하고 개발을 하고 연구 개발을 하는 그런 제작사이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규모 면에서는 별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 브랜드, 그리고 영국 브랜드, 그리고 일본 브랜드, 이 세 가지 국가의 오디오들만 우리나라에 먼저 수입이 이루어져서 유행을 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프랑스의 카바세 같은 경우에는 국내 마케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카바세 제품을 많이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절대로 기술력만큼은 무시돼서는 안 되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만한 굉장히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제작사인 것은 분명하다. 그 부분만큼은 강조할 만합니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최신 네트워크 오디오 제품이기 때문에 무선 재생을 위한 각종 기능들은 굉장히 충실하게 다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에어플레이, DLNA, 그리고 블루투스 이런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싹 다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력 단자 부분에서도 보면은 이런 무선 오디오 재생 제품들이 입력 단자에 아쉬움이 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텔레비전하고 연결하기 위한 HDMI 단자, 최신 HDMI 단자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광 입력 단자도 있고 RCA 단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제품의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각종 EQ 기능이라든지 EQ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고음부를 더 선명하게 하느냐, 덜 얌전하게 하느냐, 저음부를 좀 더 풍부하게 하느냐, 저음부를 좀 더 깔끔하게 하느냐, 그런 EQ 조정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의 음질이라는 게 공간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스피커의 위치가 벽하고 가까우냐 뭐냐, 이거에 따라서도 음질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벽하고 아주 가깝느냐, 조금 가깝느냐, 아니면 벽하고 많이 떼어져 있느냐, 이것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야외에서 사용하느냐, 야외에서 사용하면 훨씬 더 소리가 풍부하면서도 개방적으로 나야 되겠죠. 그리고 매우 낮은 톤으로 재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낮은 톤으로 재생할 것이냐, 중간 톤으로 재생할 것이냐, 아주 밝은 톤으로 재생할 것이냐, 이것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초보자분들께서 사용을 하시면서 공간에 따른 스피커 선택을 잘못하셨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음색의 스피커가 아닌 상태에서 내가 최종적인 음질을 내가 원하는 상태로 좀 조정을 하고 싶다거나, 그럴 때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의외로 그 기능들을 사용하시면은요, 음질 변화폭이 제법 큽니다. 그러니까 음질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상태, 그리고 스피커 매칭이나 공간 매칭이 잘 안 맞았을 때도 원하는 음질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여지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카바세가 여러 가지 종류의 올인원 오디오 기기들, 대표적으로 그 더펄 시리즈, 진주 시리즈, 동그란 올인원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품들의 이런 룸 코렉션 기능들이 싹 다 먼저 탑재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숙련된 노하우의 기술들을 계속 신제품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올인원 제품들의 이런 기능들이, 최신 기능들, 그리고 다양한 음질 조정 기능들, 오토 룸 코렉션 기능 같은 거, 이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음질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클래스 D 증폭 방식입니다. 거의 AB 클래스 방식, 아니면 D 클래스 방식, 중간에 하나 끼어 있는 게 G 클래스 방식이라고 있죠. 요즘은 거의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G 클래스 증폭 방식은 거의 없고 둘 중에 하나죠. AB 클래스 방식은 소리가 도톰한 대신에 약간 답답한 스타일이고,
D클래스 방식은 소리가 앙상한 대신에 소리가 깨끗한 방식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D클래스 증폭 방식이에요. 8옴에 120W이기 때문에 뭐 스펙상의 출력은 준수한 편입니다.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저는 이 제품을 딱 사용해 보자마자 음질을 들어보자마자 음질은 인정할 만하다. 음질은 잘 만들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제품에다 스피커를 연결해가지고 딱 들어보는 순간 아, D클래스 방식인데 소리가 얇고 차갑지 않네. 그게 먼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D클래스 증폭 방식의 장점을 또 안 가지고 있느냐, 애매모호한 음색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힘도 제법 괜찮고요. 꽤 사이즈가 있는 톨보형 스피커를 매칭을 했는데 굉장히 그 풍부하면서도 호방한 사운드가 나와요. 중저음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중고음도 절대 답답한 소리 안 내죠.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제하고 오늘 이틀에 걸쳐 가지고 정말 피곤한 나날이고 힘든 나날이고 그럽니다만 업무 때문에 업무가 바쁘고 그래가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고 그러면은요 음악 듣는 것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음악 듣는 재미가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이 제품을 가지고 정말 재밌게 음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다루는 능력도 꽤 괜찮기 때문에 스피커를 제가 한 3가지 정도 매칭을 해봤는데요. 한 200만 원대에서 300만 원대까지 톨보이형 스피커로만 한 3가지 정도를 매칭을 해봤는데 다들 무난하게 잘 구동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소리의 다이나믹 레인지라든지 광대역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비슷한 가격대의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과 비교를 해서 전혀 저는 꿀리는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리의 선명도는 차이가 있어봤자 뭐 한 10% 정도의 차이 정도? 그런 정도가 있을 수는 있다. 근데 비슷한 가격대, 여기서 말하는 비슷한 가격대라는 것은 한 200만 원 정도? 그런 정도의 앰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10% 정도의 호불호는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비슷한 가격대의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보다 월등히 AB 클래스 방식의 장점들은 그런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특유의 음색적인 부분들은 얘가 압도적으로 더 좋은 거예요. 얘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근데 D클래스 방식의 특성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음색 튜닝 자체를 조금 더 AB 클래스 방식에 가깝도록 좀 더 해놓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호불호가 약간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룸 코렉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EQ 기능으로 조절이 가능해져 버리기 때문에 음색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음색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200만 원 내외의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특별히 더 꿀릴 부분들도 없다. 그런데 그 룸 코렉션 기능이라든지 EQ 조절 기능이 그렇게 어려운 기능이 아니에요. 예컨대 매우 낮은 대역, 그냥 낮은 대역, 중간 음역대, 매우 밝게 너댓가지 선택사항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컨대 매우 매운맛, 조금 매운맛, 중간맛, 조금 단맛, 아주 단맛 뭐 이런 정도의 선택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의 D클래스 방식의 앰프 치고 크기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작은 앰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만듦새는 매우 고급스러운 만듦새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전면부는 제법 깔끔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컬러 액정이 있고 터치도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약간 이제 스마트워치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게 크기가 살짝 더 커진 듯한 그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화질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별 의미는 없겠죠. 화면이 작기 때문에. 원래가 고급 오디오 브랜드, 특히 수입 오디오 브랜드에서 오디오 기기가 디스플레이를 크게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음질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작고 앙증맞고 예쁩니다. 뒤로 갔을 때의 마감 수준은 조금 아쉬운 정도의 수준이지만은 가격을 감안하면 다 용서가 가능합니다. 국내는 딱 100대만 판매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100대 정도면은 뭐 올해 내로 다 팔리지 않겠습니까? 뭐 머지않아 다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조만간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봅니다. 뭐 여기에 북쉘프 스피커 하나를 매칭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200만 원 초중반대 이런 정도에서도 구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풀 오디오 시스템을요. 그리고 적절한 톨보이형 스피커 하나를 매칭을 한다고 하면은 300만 원대, 300만 원 뭐 중반 그 정도가 되겠죠.
이 제품의 스피커만 매칭을 하면은 풀 오디오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뭐 텔레비전하고도 연결할 수가 있고요. 무선 오디오 재생이 다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적절한 북시루프형 스피커를 매칭을 한다라고 하면은 200만 원 초반에서 뭐 200만 원 중반 정도 그런 정도에도 풀 오디오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적절한 톨보형 스피커를 매칭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략 뭐 300만 원이 좀 넘어가겠죠. 그런 정도 가격대에서 오디오 시스템, 풀 오디오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당분간은 꼭 검토를 해볼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